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단 저녁에 있었던 이제 해외 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나 나왔었는데 오히려 기술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에 따른 제약바이오주 어제도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해외 증시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의 경기 민감주 보게 되면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쪽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좀 수소 쪽도 좋았고요. 그 외에도 보면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쪽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동차 부품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 다음 주가 또 한 번 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CPI가 5%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좀 차곡차곡 나올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 해외 쪽에서 테이퍼링 얘기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이번 하반기에는 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좀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 좀 단기 수익을 만들기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것도 한 번 맞을 때는 많이 아프지만 두 번째 맞을 때는 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도 이건 이제 악재 소멸로 보셔야 되고 그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좀 보시고 아무튼 뉴욕 증시도 좋고 유럽 증시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국내 증시 또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단기 수익에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절대 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까지 주시면서 단기 수익도 낼 수 있다,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장 마무리도 고고쇼와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코엔스탑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1위는 언택트였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카카오 언제까지 상승 추세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위, 2차 전지 오늘 핫했죠.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운주 오랜만에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4위 차지했고요. 물류운송 5위, 6위에는 그린뉴딜이 차지했습니다. 철강주 7위 차지했습니다. 또 케이블 TV가 오늘은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핫했던 수소연료 9위, 5G가 10위에 자리하면서 오늘 상당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점철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10위까지 메웠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핫합니다. 1.5% 또 한 번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신풍제약 오늘 장중 급등도 연출했습니다. 어제 급등, 오늘 급등 이어가면서 종가는 5%가량 상승했지만 이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4.59%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페노션도 4.55% 올라주면서 오늘 HMM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KCTC 쿠팡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오늘 동방, KTH 다 올라줬는데요. KCTC 특히 11%대 급등 연출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제기되면서 주목됐습니다. 5%대 상승했고요. 현대제철 차 강판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5%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LG 헬로비전 콘텐츠 업계에 연마다 큰 폭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기대감이 상한가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두산퓨얼셀 2.38% 상승했고요. FR텍 5.62% 오르는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좀 깊게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이제 고라고 좀 생각합니다. 삼성 SDI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 SDI 하면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팩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전해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체 전해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CIS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농화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삼성 SDI가 그동안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체계를 좀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물론 지금 해외 쪽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마켓을 가져오는 마켓쉐어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가 점점점 넓혀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동사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기술적인 분위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술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이 크게 형성되었고요. 4.5%나 좀 상승하면서 이평선들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한다는 건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다는 신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좀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다가 짧은 기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신 쪽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투자 쪽도 들어왔다는 부분들. 아무튼 골고루 좀 기관 같은 게 골고루 좀 매수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하게 계속 잘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주시면서 일단 전 고점 부근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보면서 대응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까지 함께 보면서 오늘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를 차지한 KCTC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운임지수가 오른 영향 때문인 건지 그간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해운 운임이 전혀 꺾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꺾이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운임 때문에, 해상 운임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류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출을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KCTC라든가 그리고 여러 지금 KSS 해운 중소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거죠. 펜오션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HMM도 마찬가지였고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KCTC 오늘 강력하게 거래량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는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을 한 달 전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그 부분에서 일부 소위 얘기해서 좀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차익 매도하는 차익 매도일 수도 있고 물려있다가 일단 좀 빠지고 보자라는 좀 심리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신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윗꼬리는 좀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C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중소형 해운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끊임없이 올라가는 운임지수 흐름을 타고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지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강판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췄던 일열연 공장이 재가동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거래일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동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강판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현대차 기아 그룹의 또 계열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제철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철강석이 워낙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근 또 판매 단가를 좀 올렸던 부분들도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또 부생 수소가 있습니다. 부생 수소. 그래서 뭐 현대제철에서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충전소를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이 부생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 SPO셀이라든지 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이제 뭐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고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현대제철 또한 수소 관련주의 수혜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늘 뭐 현대제철이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가져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작년 3월달 이후에 정말 뭐 저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고요. 뭐 최근까지도 보면 약 두 달 동안 좀 조정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 위치에서 다시 한 번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단순한 조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별하게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안 좋거나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재 가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사의 ROE 부분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 구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고 현재는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분위기도 보게 되면 오늘 오랜만에 투신 쪽에서 엄청나게 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좀 외국인도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 또한 지금 단순하게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고요.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 고점 부분인 6만 원 부근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급 상황도 좋고 전고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수소 관련주도 짚어봐야겠죠? 다음 종목 열어주세요. 네, 두산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K수소 동맹을 펼치면서 오늘 일제히 수소 관련주 상승 보여줬는데요.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질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워낙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고 두산 퓨어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강력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주인공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부터 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에 쓰여지는 수소 연료 전지까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던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두산 퓨어셀이었고 최근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소 관련된 발전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투자 계획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을 좀 보게 되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 얘기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친환경 쪽에서 수소 에너지 쪽에 관심이 높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 퓨어셀 5월 달에 저점 잡고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수소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 투자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유럽 쪽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두산 퓨어셀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조 1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큰 상승률을 보여줬죠. 원래 두산 퓨어셀이 거의 5천 원대 흐름을 보여주다가 작년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가총액 3조 원 저는 좀 더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멀티플을 좀 더 준다면 그래도 투자 기간을 그렇게 중장기까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한 5조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최소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두산 퓨어셀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시장의 점유율도 좀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좀 쭉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FR텍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라이즌의 5G 광중계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핫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5G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면서 관련주들이 또 핫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FR텍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FR텍이 보면 우리가 이 종목도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5G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RF 바이오라는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RF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필러라든가 그리고 보톡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액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쉽게도 RF텍의 주가에 반영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자회사의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최근 들어서 관련 종목들 보면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휴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매출 얘기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보톡스와 필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회사들도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RF텍의 그 자회사를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RF텍 지금 현재 5G 관련된 내용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프로그램에서 에이스테크라든지 5G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RF텍이 조정이 좀 깊었던 부분들이었고 이제는 저점을 잡고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좀 당황스럽게 그동안 주가 너무 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형성되었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물려있던 물량들 때문에 오늘 좀 영망치 형태의 일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RF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항상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일봉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다는 건 추세 전환 신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모양이 영망치로 강한 음봉이 나와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사 같은 경우는 상승적으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RF택을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FR택이랑 RF택이랑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FR택 짧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렇네요. 네.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FR택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으로 좀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치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었고 뭐 그에 따른 좀 영망치 형태를 좀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올-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저는 일단 뭐 조금 전에 KGTC도 뭐 답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지금 펜오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펜오션도 이게 좀 두 가지죠,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펜오션 지금 현재 주로 벌크선 쪽으로 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컨테이너 쪽도 좋지만 벌크선 운임도 상당히 좀 상승이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펜오션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좋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펜오션을 두 번째로 제가 좀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림이 동사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하림이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괜찮았던 이유가 지금 이제 물건으로 나온 이스타 항공이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인수 얘기가 좀 나왔었죠. 하림 쪽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열 회사였던 펜오션이 움직여준 부분이 하림이 움직이다 보니까 펜오션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펜오션이 상승한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오늘 뭐 22평선을 좀 돌파하면서 4.5%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거래량도 점점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7,500원에 지금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 쌓여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7,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 8,000원까지는 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은 펜오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